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패대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 3월 2일 이 시간에는 지금 지난 2월 2일 중앙당 창당을 마치고 나서 우리 대전시당 창당대회가 아직 날짜까지 잡혀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생각보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오늘 전격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께서는 합당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국민의당 입장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러운 얘기인데, 자, 과연 우선 먼저 대전시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구성이 됐죠. 네. 근데 대전시당 창당대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약 314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각 지역별로 지구당별로 출마할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같이 뭉쳐서 가는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창당대, 충청남도 대전시 창당대회는 약 15일경에 3월 15일경에 한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로 봐서는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면서 지금 동구에 보면 손병렬 의원과 송유영 변호사가 두 분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대전시를 한번 본다면 이제 동구에 보면 이제 그렇고 중구에 보면 고무열 씨와 유백은 후보가 지금 두 분이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있잖아요. 송미림. 네, 송미림. 여자분이 해서 이제 세 분이 지금 송미림 씨가 좀 늦게 들어왔죠. 그랬죠. 그래서 서갑에서는 이강철 씨와 김홍규 전광 방송 사장 그분이 해서 둘이 또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구 을에서는 이동규 병원 원장과 서진이 여성분의 교수와 같이 또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특이하게 유성부만 두 군데 갑을에 지금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거기 무주공산 분구되는 데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참 이상하거든요. 대덕구에는 지금 김창수 전 의원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분이 이렇게 합세를 안 하려고, 경쟁을 안 벌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로 했는데, 지금 한 분 한 분마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대전시에서 힘을 몰아주고 이 충청권을 누가 좀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충청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운찬 전 총리께서 들어오실 것 같더니 지금 현재 또 주춤주춤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또 어떤 관계로 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일찍이 처음부터 창당대회 할 때 2월 2일 경에도 바로 정운찬 총리를 좀 영입을 했다면 조금 탄력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창당 기치를 내걸을 때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국민의당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실제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이제 호남 광주의 교도부를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영입 인사로 해서 전북에 또 정동영 전 고문, 더민주당 고문을 영입을 했고, 실은 충청권의 새로운 인물로 해서 정운찬 전 총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정운찬 총리를 만난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국민의당 분들이나 더민주당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서 보면은 그때그때 이게 마음이 이제 정해지지 않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거물급의 그 대표 주자들을 생각하다 보니 사실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이런 이 관심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래서 어느 분이 깃대를 들고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중앙당 전략이 실제는 그 충남이나 대전 시당이 창당이 늦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반성을 지난 시간 이제 반성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기자회견 기자들 질문을 받는다고 해놓고 이제 안 받고 박선숙 사무총장이 대신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도 곤욕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제 민생 장정을 떠난다고 했는데 또 더군다나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아주 합당을 또 제의하는 이런 순간이 오니까 여러 가지 고심이 될 겁니다. 합당한 것은 아직 이제 잃는 이야기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현재 조금 자기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죠. 더 잘 나가려고 이제. 이런 제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호남의 당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안철수당이 안철수라는 깃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밑에서 보면은 호남당이 뭉쳐서 오기 전에는 이 바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김대중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죠. 거기에 안철수가 들어간 거고 새정치를 들어간 건데 거기에 광주에 보면은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 박준영 도지사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서는 권노가 그 고문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뭉쳐서 가는 건데 그것이 광주나 전남은 괜찮지만 지금 전북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들어가면서 다시 조금 좀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호남부터 바람이 일어나서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은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김한길 전 대표가 김한길 의원이 지금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람이 불어서 서울까지 갔을 때 이미 벌써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한 자릿수가 내려갔다는 것은 아주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어차피 광주서부터 전남부터 전라도부터 불어서 올라오기 전에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박지원 의원하고 송호창 전 의원, 의원 전정희 의원 탈당을 한 이런 분들이 이제 세 분이 가세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될 것이다.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만 된다고 해도 조금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죠? 네,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김대중 선생의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있어서 김대중 선생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먼저 탈당하자마자 바로 이 당으로 합당이 됐으면은 합해졌으면 입당을 했으면은 아주 쉬웠을 텐데 입당이 안 되면서 추춤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자꾸 내려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쪽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 그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이 되면서 우리가 현재 그 큰 엄청난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 북에서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죠. 핵폭탄 실험을 했죠. 또 장거리 미사일 쏘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샤드 배치를 한다, 한다. 또 그리고 그 개성공단 거기에 대해서 개성공단 또 닫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야가 이렇게 조금 끼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고 실제 모든 게 여당에서 이슈를 다 선점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보 이슈에 다 싹 묻혀갔다. 묻혔던 거죠. 묻혔는데 실제 테러방지법 때문에 또 필리버스트가 일어나니까 그쪽이 양쪽으로 묻혀버리고
24시간 지금 7일째 되죠. 7일째, 8일째 되나요? 9일이요. 9일째 되죠. 이 되는 동안에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풀었나 안 풀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국민과 민생과 전혀 뭐 안보라는 게 동떨어졌다 가면 또 모르고 이게 또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실제 벌어지지 않았어야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리고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인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이런 살생부 논란이라든가 국민들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런 것들 이슈를 가지고 현혹을 시키고 국민들이 이 눈을 돌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에서 본인들의 민생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내놓은들 이 이슈가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실제 선거 기간이 더 조금 좀 이게 한 40여일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진짜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또 우리 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정치인들을 보고 국민들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어느 당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앞으로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제대로 된 것들을 이제 하면 좀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의장님 이제 국민의당 대전시당이 뭐 이제 3월 뭐 15일경에 이제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성 같은 경우는 후보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전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좀 바람이 일까요?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일찍이 유성구청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송석찬 그 전 의원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는 그 김대중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유일한 대전 사람 중에서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움직이려는 데에 따라서 많은 것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국민의당에 오려고 그랬을 때 여기 다른 쪽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던 이걸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같은 데를 보면은 지금 박병석 의원이나 뭐 박범계 의원이 추천을 해가지고서는 바로 뭐 지구당 위원장이 빠지니까 송행수 변호사를 바로 갖다 놓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국민의당에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오던 거기에서 만약에 온다면 거기에 흐름 자체가 많은 요동이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성화 되냐니까요? 대전시당이 좀 저기 국민의당이 좀 뜨려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면 손병렬이나 지금 뭐 김창수 의원 또 동구청장 한여택 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기 거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지구당만 다니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리더들이 지금 확실한 리더가 없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그걸 해야 된다. 해야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각계 전축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분들도 보면은 각 자기 구에서 뛰기가 막 바쁘신 분들인데 그런데 대전의 공동 이슈가 뭔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대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지만은 대전의 정치 예전에 우리 얘기할 때 보면 대전의 정치력이 아주 미약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장과 부의장과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래요? 대전에 큰 뭐 이런 이 대형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미래를 담보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대전에 있어요. 그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KTX가 가는데 지나간다는데 다 놓쳐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전에 또 그리고 여기 우리 디트뉴스에 바로 앞에 있는 도청 같은 중구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그런데 실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여기다 놓고
그 벤처기업이나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지금 저 다 그 분당 밑에 판교 이쪽으로 모든 게 몇 조의 예산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슈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렇죠. 대전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슈와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몽탕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안철수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저 카이스트 교수였었고 명예 시민이고 이런 것들 이런 이슈를 잡고 우리 대전을 미래 우리 그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뭔가가 그분이 하면 실제 과학자이면서 의사이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와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사실은 대전의 이슈는 지금 미미했던 것들이 확 달아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없어서. 예. 아무튼 국민의당 대전시당 창당이 하루빨리 돼서 뭐 좀 잘 좀 우리 대전을 위해서 좀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